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2일 오후 5시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하면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국민께 보고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동안에 여러 상황에 대한 검증 또는 교차 취재가 이루어지고 세계적 회사라는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허접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다시 이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주워 담느냐는 겁니다. 딱 산자부 담당 과장이 보도자료를 냈어야 할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아마 기사를 써도 1단 내지 2, 3단 기사밖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통령이 이렇게 선전문처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긴급 보고 형식으로 하니까 동해 석유 대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국 윤 대통령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목표하던 바가 지지율을 그런 식으로 회복시켜 보겠다는 뜻이었다면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지율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믿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발표를 믿지 않는 걸로. 이건 정말 비극적 상황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라는 이 정치 제도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위험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아주 어렵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는 정당이 운영하는 겁니다. 정당이 뽑은 내각의 장관들이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거기 수상은 여러 장관 중에 선임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실수해도 단체로 책임을 지면 되는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한 사람이 실수해버리면은 이걸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과 국장이 실수를 하면은 그건 차관이나 장관이 고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의료대란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2,000명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고 장관이 발표했더라면 대통령이 바꿀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발표해 놓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 말에 맞추기 바쁩니다.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40억 배를 초대형 유전 가능성 매우 높다. 이게 딱 맞춰가지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 거짓말을 지금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한 허접한 회사의 에이전트가 된 게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부가 구멍가게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연설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능성은 20%입니다. 그럼 굉장히 높게 잡은 겁니다. 한 5%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95%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높다는 이 표현이 틀렸습니다. 파도 석유가 안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낮다고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높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건 거짓말입니다. 높지 않아요. 2% 3%가 높습니까?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 대한민국 대통령이 1인 회사 연간 매출액이 3만 달러도 안 되는 회사를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도 검증을 거쳤습니다. 여기가 문장이죠. 매우 높다는 표현을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매우 높다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개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로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하면은 140억 배럴짜리 초대형 세계적 유전이 이미 발견되었구나. 이제 남은 것은 시추해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140억 배럴이란 이 수치부터가 우선 황당무계한 수치입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에 과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도 모릅니다. 지난 이 근방에서 새 구멍을 뚫었는데 의미 있는 기름이나 가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 불리한 1000m 수심을 가진 심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어요. 더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으며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이런 기상천외한 수치가 나올 수 있었느냐. 액트지오가 140억 배럴이라고 했다면 이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파기도 전에 파서 석유 가스 나오기도 전에 140억 배럴짜리 대형 유전이 있다라고 만약 거기에 적어 놨다고 하면은 이건 제정신을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140억 배럴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천연가스로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국 소비량의 우선 21세기 들어서 24년이 흘렀는데 세계 도처에서 시추를 하는데 140억 배럴짜리 초대형 유전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가이아나라고 하는 데는 140억 배럴까지도 되지도 않아요. 140억 배럴짜리 유전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동에서 나올 수가 있고 시베리아에서 나올 수 있고 카스피해 근방에서 나올 수가 있고 알래스카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거기 가이아나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베네수엘라 정도 이 5군데에서 이 정도 규모의 유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런데 동해 주변에 무슨 석유가 나온 데가 있습니까? 일본 동해안에 아키다 유전 몇 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스전, 그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40억 배럴짜리 유전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평지 돌출 아닙니까? 이거 평지 돌출. 세상에 평지 돌출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기적이지. 아니 평야에서 갑자기 8,000m 산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산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맥이 있어야 그 중에 8,000m짜리도 있고 7,000m짜리도 솟아오르는 건데 동해, 서해, 남해에는 그런 산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유전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모지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상상의 나래를 폈기에 140억 배럴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때부터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이게 어떤 회사인지 한번 심각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자,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그 다음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로는 최대 29년, 석유로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굉장히 희미한 가능성을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걸 기정사실로 해놓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29년, 4년, 300배라는 이런 말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보통 사람들 안 믿겠습니까? 국민들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해 광고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야나 광고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교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남미 가야나 광고의 110억 배럴은 시추를 해가지고 이미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 140억 배럴은 상상 속의 숫자입니다. 아니, 상상 속의 숫자와 실제 확인된 숫자를 동급으로 비교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다. 이런 문장은 저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소개할 때도 이런 황당무계한 문장은 쓰지 않죠. 무슨 문법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이거는 딱 하나 국민들을 속이겠다. 국민들을 흥분시키겠다는 목표가 아니면은 이런 선전문도 아마 기업에서 절대로 내지 않을 겁니다. 이건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꿈을 동일시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 탐사, 시추, 상업개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의심합니다. 외국 회사에서 과연 여기에 투자할지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메이저 석유 회사가 여기에 과연 투자를 할지. 그런데 이미 아주 규모가 큰 호주 석유 개발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는 바로 이 지역을 10년 이상 석유공사와 함께 공동 탐사하고 내린 결론이 가망성이 없다 해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유명한 회사가 나갔는데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은 호주 우드사이드 회사는 여기서 탐사를 하다가 가망이 없다고 나갔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불리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환상적인 정보만 알립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취급해도 됩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보고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양면성을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불리하고 이게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불리한 거 싹 빼버리고 가장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회사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지역, 동해 지역을 탐사해 보니까 여기는 가망이 없다 해가지고 그 조광권을 반납하고 떠나버렸다. 이게 이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즉 돈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 이야기를 같이 보고를 했더라면 국민들도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허위 보고입니다. 이것은 왜곡 보고이기도 하고 허위 보고입니다. 만약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를 했으면 국정원장 잘라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앞에 이렇게 들뜨도록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앞에 했던 글을 신뢰성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실감하시지 않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석유 개발은 투자와 사기 사이의 경계선이다. 투자와 사기 사이의 경계선이다. 아주 절묘한 표현인데 이 에너지 개발은 일종의 노다지를 찾는 겁니다. 한번 대유전을 발견해버리면은 회사가 망할 지경으로 갔다가 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역사가 바뀝니다. 이런 대유전이 발견되면 역사가 바뀝니다. 중동의 역사가 석유 때문에 바뀐 것 아닙니까? 역사가 바뀌, 대유전은 역사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 권력자의 입장은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이 노다지를 찾는 이게 목표가 금이든지 다이아몬드든지 아니면 석유든지 하는 이거는 그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100개 뚫어서 성공할 확률이 2개밖에 3개밖에 안 된다 하면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은 큰 회사라야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요새 그 말이 별로 쓰여지지 않고 있지만 세븐 시스터즈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엑슨, 갈프, 그 다음에 쉐브론, 텍사코, 뭐 로얄 더치 쉘 이런 회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기꾼이 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기꾼. 이런 노다지는 뚫어봐야 압니다. 뚫어봐야 아니까 요게 아주 사기치기에 참 좋습니다. 말을 막 꾸며가지고 뚫으면 틀림없다.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버는 어떤 노하우를 개발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속여먹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속여먹는 경우.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할 말은 있어요. 뚫어보면 뭐가 있다. 뚫어보면 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통 국민들도 혹합니다. 한번 뚫어보지 뭐 손에 좀 보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5천억은 그건 최소고 아마 미련을 가지면은 5천억이 아니라 5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의료 대란과 가장 큰 공통점은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동해에 시추를 해야 될 모든 불리한 조건을 다 무릅쓰고 가능성이 막 1%라도 시추를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석유 봉쇄를 당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석유가 모자랍니까? 그럼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왜 연말부터 뚫겠다고 그럽니까? 의사 부족 사태가 없는데도 의사 부족 사태라고 가공의 가정을 해놓으면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도 의사 수를, 신입생 수를 60% 늘리겠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급할 게 없는 걸 급하게 하다가 일을 망친 경우죠. 등등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에 해온 행동의 패턴을 보면은 그냥 밀고 나가고 어떻게 보면 밀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말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견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언론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입니다. 국회가 결국은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시추 한 구멍에 1,000억 들려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면밀하게 검증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액트지오 그 검토 말고 액트지오가 검토한 거는 백지화해버리고 다른 그보다 훨씬 더 명망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검사기구에 넘겨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간 충분합니다. 시간이 넉넉합니다. 당장 급한 게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의료 대란과 석유 대소동을 일으켜 놓고 현재로는 자력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장 무능이죠. 무슨 일을 벌리면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수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료 대란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석유 대소동도 본인이 수습할 길은 없는데 국회가 수습할 길은 있습니다. 국회. 감사합니다.